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MBC는 지난달부터 전국에 걸쳐 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주 전라권의 응답만을 분석해봤더니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이준석 등 거대 양당의 두 전직 대표를 비롯해 용해인, 금태섭 등의 신당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광주 전라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MBC의 패널 조사 결과 기존 중도 무당층에서 지지할 곳을 결정했다고 마음을 바꾼 지역민들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첫 패널 조사에서는 현재 정당 구도로 4.10 총선을 치렀을 경우 어느 정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광주 전라권의 무당층과 중도층, 이른바 미결정층은 21%였습니다. 그런데 1월 조사에서 지역구 신당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다시 물었더니 미결정층이 6%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새 15%의 지역 유권자가 표심을 새로 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당이 지역구의 후보를 낸다는 가정하에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달 전과 비교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상승이 가장 높았고 이낙연,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 지지가 4에서 5%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중도 무당층과 정의당의 표심은 기존 정당과 신당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어디에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용해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이 많았습니다. 뒤이어 이낙연 신당과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과 정의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1차 조사에 적지 않은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신당 지지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막판까지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도층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닷새간,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 전라 응답자는 1차 147명, 2차 133명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횡령 고발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관건은 고령인데다가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허재호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할지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 씨와 관련된 다수의 횡령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특정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재수사하기로 한 사건은 허 씨가 지난 2010년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가량을 빼내 전남의 모 골프장에 넘긴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초 공소시효가 10년인 배임 횡령죄가 지난 2020년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건너간 2015년부터는 범죄 도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수사 중지 조치했고 허 씨가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허재호 전 회장의 귀국 여부입니다. 80대의 고령인 허재호 전 회장은 황제노역 논란이 있은 다음 해인 지난 2015년 뉴질랜드로 간 이후 9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요청을 뉴질랜드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되는데 소환장 수령 여부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허재호 씨는 5년 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 전 회장이 귀국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잇는 공중보행로가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 요지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왜 그런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백운광장입니다. 차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꽉 막힌 도로 위로 반원 형태의 인도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한 육교 형태의 푸른길 브릿지입니다. 백운광장 위를 지나는 이 푸른길 브릿지는 길이 350m, 폭 최대 7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입니다. 오는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90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푸른길 브릿지는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잇는 연결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백운광장 일대의 침체된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됐습니다. 단절된 푸른 길을 연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단순 육교가 아니라 사람과 주민이 모일 수 있는 보행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동안 짧은 신호등 시간에 맞춰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야만 했던 보행자들은 공중보행로 개통을 반깁니다. 혹시 넘어질까 무섭고 또 시간 안에 못 건너갈까 무섭고. 눈이나 비가 올 때면 복공판에 미끄러지진 않을지 걱정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눈이 오면 이렇게 미끄럽고 그런 점도 있고 소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하지만 유동인구를 늘려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백운광장 일대에 조성된 스트리트 푸드존은 주차 공간, 지하철 공사 소음 문제 등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로 저희 영업에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조금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구는 오는 2월 초 푸른길 브릿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통한 뒤 야간 조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보행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가족들이 부양을 포기한 한 무연고 장애인이 최근 숨져 장애인 단체 등이 모여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무연고자가 숨지면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공영 장례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어떤 이유로 이번에는 단체들이 나서서 장례를 준비한 건지, 또 공영 장례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침대 위에는 베개와 이불 등 뇌병변 장애인 고 정현영 씨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최근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무연고자의 저소득층으로 지자체 공영장례 대상이지만 장애인 단체 등은 고인을 추모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야 현영 씨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간관계는 다 있을 거니까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광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는 빈소 없이 진행되거나 하루도 안 되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원래 무연고자 장례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다는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말과는 달리 정 씨의 장례에는 200명 이상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남은 조의금을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이런 무연고자들이 나왔을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하던가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게 뭘까 논의 수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15년 가까이 자립해 강사와 멘토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정현영 씨.
정 씨가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책이 아닌 무연고자에게 연고자가 되어준 이들 덕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의 유물 검증이 부실하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에는 유물 구입 시 사전 공개 의무화와 유물 감정 심의회 강화, 신소장품전 개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유물 감정 심의회 위원을 기존 3, 4명에서 최대 7명까지 늘려 보다 더 치밀하고 객관적인 감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가공식품 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창고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식자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남 동부권인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수온의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가격도 떨어져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굴 양식장입니다. 줄을 감아 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굴이 줄줄이 달려나옵니다. 간단한 손질과 세척 과정을 거친 굴은 금세 배에 한가득 쌓입니다. 한겨울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에 폐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입니다. 껍데기를 열어보니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50에서 60% 폐사 났다고 보면 됩니다. 고선으로 인해서 아마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은 5,000톤, 올해는 15% 줄어든 4,300톤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굴 가격까지 하락해 어민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과 소비 위축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1kg당 16,000원이던 알굴 가격이 올해는 15,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굴의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 있어 지금 많은 굴 소비가 필요한 매년 이맘때쯤 남해안 어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굴.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서부권 신안군의 한 섬에서는 100년 이상 김 양식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들로 이어져 5대째 생산되고 있는 이 김이 브랜드로 제품화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선도 앞바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갯벌 위에 김발이 드러나면서 박지웅 씨의 김채취선에 잘 자란 찰진 김들이 쏟아집니다. 박지웅 씨가 아버지의 가업인 김양식에 뛰어든 것은 8년 전인 지난 2016년. 직장 생활보다는 아버지의 생업인 김양식이 돈벌이도 되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바다에서 김을 만지며 고된 작업을 이어가면서 부자의 정도 두터워졌습니다.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김이 더 잘 긴 것 같은데. 따뜻하다가 춥다 할 게 깔도 오고. 박 씨 집안의 김 양식은 1800년대 말쯤 시작돼 5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성욱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동네 갯벌에 대나무 죽발을 꽂고 김을 양식하면서 가업이 출발했습니다. 역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하고요. 노후 대책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쪽의 작은 섬 선도에서 5대째 이어진 김 양식 이야기는 브랜드로 만들어져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하고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를 제품화, 브랜드화하자 함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이 7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5대째 김 양식을 이어온 박 씨 부자의 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한국건설 분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찾고 정부 건의 내용 등도 발굴해야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은 지역 4개 사업장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의 진학과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야구부 감독 48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 명에게 자녀들을 야구 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천여만 원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야구부원들을 야구 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